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제가 참 오래전부터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었는데요. 항상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긴 시나리오를 직장 생활하면서 쓴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제가 드디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도전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전에 써놨던 시놉시스와 스토리를 가지고 마감을 일주일 남긴 채 정말 미친 듯이 써 제낀 것 같아요. 거의 페인 모드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수상한데 저도 수상하게 얼마간을 저를 격리시키고 살았습니다. 마감 시간이 오전 10시까지였는데요. 딱 9시 30분에 접수했습니다. 3분의 2 지점까지는 오타 수정까지 다 마쳤는데 결국 그 이후에는 대사도 한두 번 씹히고 오타도 수정을 못하고 그냥 보냈네요. 나름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한 기분이랄까요? 정말 마감 전날은 단 10분도 못 자고 밤을 말 그대로 꼬박 세웠는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작품 활동하는 제 나이가 너무 늦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참 애매모호한 나이인데요. 그래도 이런들 어떠하리, 네,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시작하니 기쁜 일이요, 다행하다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작품 활동하는데 제가 지치지 않도록 저를 잘 다독이면서 전진해 나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 일에, 사랑에, 건강에 전진을 거듭하는 에너지 꽉 채운 인생의 주인공들 모두 되시길 바라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믿음사에서 펴낸 김수영 전집에서 제가 5편을 이렇게 시를 선정해 봤습니다. 김소월 하면 진달래꽃, 그리고 김춘수 하면 꽃, 이렇게 시가 대표적인 시가 떠오르듯이 김수영 하면 그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많이들 배웠는데 그때 그 시절로 한번 기억의 톱니바퀴를 굴려서 되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족을 좀 달자면 저는 제주 여고를 나왔는데요. 여고 시절 그 학교 앞길과 운동장, 그리고 친구들, 그때 그곳의 모든 향기가 그리워집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는요, 제목이 풀, 배경 음악으로는요 리스트의 야상곡 3번 내림 가장조, 작품 번호 62-1 사랑의 꿈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 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네, 그거 아세요? 수능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들도 언어 영역 시험을 보면 만점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요. 윤동주 시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네, 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부가 되어집니다. 모든 아이들은 시인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시에는 시인의 고결한 순결한 숨결이 펄떡거리는데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인 시를 그냥 푸죽간에 이렇게 툭 던져버려서 우리는 시를 마구 죽여버리곤 합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나이든 아이들의 시선으로 가두어 버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는 자유를 표방하듯이 쓰는 이가 자유롭다면 읽는 이도 그 해석이 자유분방해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국어 시간을 잠시 떠올려 보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갈래는 자유시, 주지시, 참여시다. 제재는 풀이고 주제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이다. 그리고 대립적 시상구조, 대꾸, 상징적 시어, 네, 등등등. 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부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풀이라는 시는요, 김수영 시인의 그 마지막 불의의 그 교통사고 타계 직전에 발표한 유작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상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는 제목이 여름밤, 배경 음악으로는요,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2번 작품 번호 55-4 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지상의 소음이 번성하는 날은 하늘의 소음도 번쩍인다. 여름은 이래서 좋고 여름밤은 이래서 더욱 좋다. 소음에 시달린 마당 한 구석에 철 늦게 핀 여름 장미의 흰 구름, 소나기가 지나고 바람이 불듯 하더니 또 안 불고 소음은 더욱 번성해진다.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날 소음이 더욱
번성하다 남은 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던 날, 소음이 더욱 번성하기 전날, 우리는 언제나 소음의 2층, 땅의 2층이 하늘인 것처럼 이렇게 인정의 하늘이 가까워진 일이 없다. 남을 불쌍히 생각함은 나를 불쌍히 생각함이라. 나와 또 나의 아들까지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다 남은 날, 땅에만 소음이 있는 줄만 알았더니 하늘에도 천둥이,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없는 더 큰 천둥이 있는 줄 알았다. 그것이 먼저 있는 줄 알았다. 지상의 소음이 번성하는 날은 하늘의 천둥이 번쩍인다. 여름밤은 깊을수록 이래서 좋아진다. 네. 김수영 시인께서 그 생전에 시 쓰는 작업을 하셨던 서울 도봉구에 본가와 묘 12가 있는데요. 이곳에 김수영 문학관이 2013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1층에는 시와 평론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김수영 시인의 연보 및 한국 전쟁,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등 그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진 시 작품과 시학을 전시하고 있다네요. 언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길 제 자신한테 가장 먼저 권유해 봅니다. 세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제목은 폭포. 배경 음악으로는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13번 백조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김수영 시인에 대한 그 자료를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인은 거짓을 배격하고 구속과 억압을 거부한 자유와 사랑을 노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인이었다. 일제강점기 시인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예술을 향한 열정을 간직한 청년으로 성장을 한다. 그 시작은 연극을 통해서였다. 이후 1945년 광복의 기쁨을 안고 가족과 함께 만주로부터 서울로 돌아왔다. 이듬해 시인은 예술불학 제2집의 시 묘정의 노래를 발표하며 자신의 예술적 무대를 연극에서 문학으로 옮기기에 이른다. 김수영의 시에서 한국 현대시 사상 처음으로 시적인 말과 일상적인 말의 차별이 사라졌다. 이것은 시와 삶을 완전히 일치시키려는 김수영의 치열한 노력과 극단적인 정직성이 낳은 결실이었다. 네, 다음 시 감상하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여름 아침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쇼팽의 전주곡 15번 내림 라장조, 작품번호 28-15 빗방울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름 아침의 시골은 가족과 같다. 햇살을 모자같이 이고 앉은 사람들이 밭을 고르고, 우리 집에도 어저께는 무씨를 뿌렸다. 원활하게 굽은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간밤에 쓰디쓴 후각과 청각과 미각과 통각마저 잊어버리려고 한다. 물을 뜨러 나온 아내의 얼굴은 어느 틈에 저렇게 검어졌는지 모르나 차차 시골 동리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간다. 뜨거워질 햇살이 산 위를 걸어 내려온다.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시간 위에서 나는 나의 검게 타야 할 정신을 생각하며 구별을 용서하지 않는 닭고랑 사이를 무겁게 걸어간다. 고뇌여, 강물은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데 천국도 지옥도 너무나 가까운 곳. 사람들이여, 차라리 숙련이 없는 영혼이 되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가래질을 하고 고물개질을 하자.
여름 아침에는 자비로운 하늘이 무수한 우리들의 사진을 찍으리라. 단 한 장의 사진을 찍으리라. 광복 후 시인의 삶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1950년 민족 상잔의 아픔 6.25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였다. 당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던 시인은 의용군에 징집되었고 2달 만에 훈련소에서 탈출, 서울로 돌아왔지만 경찰에 체포되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김수영에게 자유의 의미를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1952년 겨울 석방되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나온 그에게 서울은 서러운 곳이었다. 물질적 궁핍과 문화적 후진성, 독재 정치와 분단 현실, 그리고 서양 문물의 파도는 시인에게 깊은 번민을 주었으나 시인은 꿈과 감정을 다루는 예술가로서의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시, 자유로운 시를 쓰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1959년 출간된 시집 달나라의 장난은 시인 생전에 출판된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으로 이 시기의 시들은 바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 사이의 갈등과 슬픔의 극복이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1960년 봄 시인의 시적 세계를 변화하게 만든 큰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 그것이다. 통제와 억압의 시대, 자유를 갈구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때 시인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통일을 느꼈다고 했다. 4.19 혁명 이후 시인의 시는 현실에 대한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바로 자유와 사랑이었다. 한편 4.19 혁명을 통해 자유의 참뜻을 현실적으로 체득했던 그는 4.19 혁명이 군사 정권에 의해 좌절되는 것을 보고 깊은 회의에 빠져 자기 풍자와 현실 비판의 시들을 절규처럼 썼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김수영 시에서 자유의 이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이로부터 그의 유명한 온몸의 시학이 탄생한다. 네, 오늘 제가 선정한 마지막 시입니다. 제목은 나의 가족. 배경 음악으로는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다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고색이 창연한 우리 집에도 어느덧 물결과 바람이 신선한 기운을 가지고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침이면
눈을 부비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먼지처럼 인색하게 묻혀 가지고 들어온 것.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던가. 파도처럼 옆으로 혹은 세대를 가리키는 지층의 단면처럼 억세고도 아름다운 색깔. 누구 한 사람의 입김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입김이 합치어진 것. 그것은 저 넓은 문창호의 수많은 틈 사이로 흘러 들어오는 겨울 바람보다도 나의 눈을 밝게 한다. 조용하고 늠름한 불빛 아래 가족들이 저마다 떠드는 소리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전령을 맡긴 탓인가? 내가 지금 순한 고개를 숙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즐기고 있는 서책은 위대한 고대 조각의 사진. 그렇지만 구차한 나의 머리에 성스러운 향수와 우주의 위대감을 담아주는 삽시간의 자극을 나의 가족들의 김이 많은 얼굴에 비하여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제각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나 부자연한 곳이 없는 이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 차라리 위대한 것을 바라지 말았으면 유순한 가족들이 모여서 죄 없는 말을 주고받는 좁아도 좁고 좋고 넓어도 좋은 방 안에서 나의 위대의 소재를 생각하고 더듬어 보고 짚어보지 않았으면 거칠기 짝이 없는 우리 집안에 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 이것이 사랑이냐?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 김수영의 산문은 그의 시에 못지않은 명문으로 꼽힌다. 특히 산문, 시어, 침을 뱉어라는 독자에게 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일깨우는 시론이자 인식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시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시론에서 시인은 예술로서의 시와 구체적 현실을 일치시키는 시를 주장했다. 시인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꿈을 추구하지만 시가 되는 순간 그것은 가능한 현실로 바뀐다. 독자는 그 시로부터 새로운 현실을 보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새로움을 보여주는 시의 언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우리말이며 이러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인의 임무라고 시인은 주장했다.
거칠고 힘찬 어조 속에 가득 찬 자기 반성과 폭로, 사회 현실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통해 현실 참여와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김수영. 하지만 그의 시는 삶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1968년 그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48세 그 짧은 생을 마감한다. 김수영 이후 김동리, 박목월 등 한국의 대표적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먼저 간 시인을 추모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사망 일주기를 맞아 서울 도봉산 기슭에 시비를 세운다. 문인들과 독자들로 구성된 290여 명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 만든 성금을 바탕으로 건립된 김수영의 시비에는 1970년대 이후 우리 시의 새로운 길을 열게 한 김수영의 대표작이자 그의 마지막 작품 시 풀, 이 풀이 새겨져 있다. 현대 문명과 현실을 비판하던 그 서정적 모더니스트에서 자유와 저항을 부르짖던 참여시 작가로 모질고 격한 비바람 같았던 우리 역사와 함께 서서 시대와 함께 변모하고 고뇌했던 시인 김수영. 그는 떠났지만 그의 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삶과 현실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남기자면 이 전집에서 제가 선정한 시 5편은 그저 제 취향 저격 심사에 뽑혔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쩌면 김수영 시인의 대표성이 상실되어지고 그분의 현실 비판적이고 격렬한 그 몸짓과도 같은 시들은 저의 선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을 고백하며 특별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김수영 시인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새삼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음 또한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김수영 시인과 함께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방송의 모든 아름다운 음악의 출처는요, 음원 사이트 멜론이고요. 지금까지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처럼 사라지기를 바라고요. 제발 그것이 결코 나의 현실과는 결별한 세상이라고 등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 삶은 저항시로, 또 따뜻하고 온화한 삶은 서정시로 그때그때 선택해서 노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는 삶이고 삶이 곧 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